안녕하세요. 키스킷을 사용한 BB8 프로토콜 구현에 대해 설명할 디지털 미디어학과 전하영입니다. 이번 영상은 간단한 양자 컴퓨팅의 개념, 기존 암호 통신의 한계와 양자 암호 통신에 대해 알아보고 양자 암호 통신 중 하나인 BB8 프로토콜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후 키스킷을 사용한 BB8 프로토콜 구현 실습도 진행하고자 합니다. 실습 파트에서 필요한 건 파이썬 기초 지식과 구글 콜앱 기초 사용법입니다. 양자 컴퓨팅은 양자 현상을 이용하여 동시다발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술로 연산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최근에 큰 화제가 된 것이 바로 구글의 양자 컴퓨팅이었는데요. 아래의 기사처럼 양자 컴퓨팅으로 10.7조년이 걸리는 문제를 5분 만에 해결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양자 컴퓨팅은 빠른 연산 속도로 인해 다양한 분야에서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어 세계 여러 기업들이 양자 컴퓨팅 발전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양자 암호 통신을 설명하기에 앞서 기존의 암호 통신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비대칭 공개키 암호 체계는 해결하기 매우 어려운 수학적인 문제를 공개키로 사용하여 정보를 암호화하고 그 해를 비밀키로 해독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즉, 계산 복잡성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RSA 공개키 암호 체계는 소인수 분해 문제를 이용합니다. 소인수 분해는 문제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계산 시간이 지수함수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를 이용해 송신자와 수신자가 충분히 큰 숫자의 소인수 분해 문제를 공개키로 사용하면 도청자가 암호문을 해독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합니다. 이렇게 기존의 암호 체계는 암호를 해독하는 데 오래 걸린다는 점을 이용하여 안전성을 보장하였지만 양자 컴퓨터는 아까 말했듯이 엄청난 연산 속도로 인해 수학적 난제를 순식간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자 컴퓨팅이 발전하면서 기존 암호 체계의 보안이 더 이상 안전하다고 보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양자 암호 통신입니다. 양자 암호 통신은 암호화된 정보를 푸는 키를 전송할 때 양자 역학의 법칙을 이용하여 도청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기존의 암호 체계가 해독하는 데 오래 걸려 안전하다고 보장했다면 양자 암호 통신은 물리적 현상을 이용하여 양자 컴퓨터의 능력과 관계없이 일정한 보안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양자 암호 통신에 사용되는 양자의 특성에 대해 설명하려고 합니다. 양자는 양자 중첩, 불확정성, 복제 불가능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자 중첩이란 양자는 0과 1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다는 특징으로 암호키 값을 알 수 없도록 두 상태를 중첩하여 전송하는 데 사용됩니다. 불확정성은 양자를 관측하기 전에는 중첩 상태였다가 관측을 하면 붕괴되어 중첩 상태가 깨지는 특징으로 이를 이용해 양자 암호 통신 중에 도청을 발각할 수 있습니다. 복제 불가능성은 임의의 양자 정보를 완벽하게 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특징으로 도청 후 같은 양자를 복사하여 수신자에게 보내 도청을 숨기는 것이 불가능하게 합니다. 양자 암호 통신 기술은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송신자와 수신자 사이에 암호키를 안전하게 실시간으로 분배하는 시스템으로 QKD, 퀀텀 키 디스트리뷰션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QKD의 대표적인 BB8 프로토콜을 설명하겠습니다. BB8는 4가지 양자 상태를 이용하여 양자 암호 통신을 하는 프로토콜입니다. 이 프로토콜의 동작 과정을 설명하기 전에 몇 가지 알아야 할 지식이 있는데요. 너무 자세히 설명하면 어려우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자 컴퓨팅에서 사용되는 비트를 퀀텀 비트, 큐비트라고 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0 혹은 1로 고정된 우리가 흔히 아는 비트와는 달리 큐비트는 0과 1을 확률적으로 동시에 가지는 중첩된 상태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기전은 양자 상태를 표현하는 데 사용하는 직교 벡터 집합으로 BB8에서는 직교 기저와 대각 기저를 다룹니다.
양자가 직교나 대각 평간 필터를 지나면 아래 사진과 같이 양자 상태가 변한다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직교 기저의 경우 0은 수평평광, 1은 수직평광을 인코딩하고 대각 기저의 경우 0은 대각평광, 1은 반대각평광을 인코딩합니다. 이제 BB8.4 프로토콜의 동작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암호학에서는 친근함을 위해 송신자를 앨리스, 수신자를 밥, 도청자를 이브라고 부릅니다. 이를 적용하여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앨리스는 랜덤 비트들을 생성하고 그 비트 수만큼 랜덤하게 기저를 선택합니다. 다음으로 앨리스는 선택한 기저로 비트를 인코딩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표를 보시면 비트 0과 직교 기저를 선택하면 수평으로 인코딩되고 1과 직교 기저를 선택하면 수직으로 1과 대각 기저를 선택하면 반대각으로 0과 대각 기저를 선택하면 대각으로 인코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밥도 비트 수만큼 랜덤 기저를 선택합니다. 이제 앨리스와 밥은 기저를 공유하여 같은 기저인 비트만 암호키로 사용합니다. 둘의 암호키가 같은 경우 도청 없이 성공적으로 전송이 되었다고 보고 암호키가 다른 경우 도청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BB8.4의 기본적인 동작 과정입니다. 이제 키스킷을 사용하여 BB8.4 프로토콜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스킷은 클라우드 시스템을 통해 양자 컴퓨터에 접근하고 회로를 설계하기 위해 만들어진 오픈소스 양자 컴퓨팅 프레임워크입니다. 실습은 구글 콜앱에서 진행할 거고 코드는 미리 쳐놨습니다. 먼저 키스킷 사용에 필요한 패키지를 설치 후 불러오겠습니다. 이렇게 패키지를 설치하고 해당 패키지들을 불러오겠습니다. 그리고 BB8.4 구현 전에 간단하게 앨리스가 밥에게 하나의 비트를 보내고 밥이 읽는 상황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큐비트 0이 대각 기저로 통과하게 되면 대각 평광으로 인코딩 됩니다. 이때 대각 기저를 하다마드 게이트를 사용하여 구현할 수 있는데요. 하다마드 게이트는 양자 중첩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으로 기저를 바꾸는 데에 사용됩니다. 아무것도 건들지 않았을 때는 직교 기저의 상태로 대각 기저 상태가 필요할 때 하다마드 게이트를 사용하면 됩니다. 자, 그럼 코드를 확인해 봅시다. 먼저 하나의 큐비트를 사용하는 양자 회로를 만들어줍니다. 만들고 난 직후에 초기 큐비트는 0이고요. 여기에 하다마드 게이트를 이용하여 대각 기저로 바꿔줍니다. 즉 0이 대각 기저를 통과하여 대각 평광으로 인코딩됩니다. 그리고 베리어는 회로 그림에서 구분이 편하게 넣어둔 것으로 별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밥이 같은 대각 기저로 측정하기 위해 하다마드 게이트를 사용한 후 측정, 즉 디코딩합니다. 그 결과를 보면 앨리스가 보냈던 원래 상태인 0이 100% 나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도청이 있는 상황입니다. 도청이 일어날 때 한 번 측정되면 붕괴되는 양자의 불확정성 때문에 수신자는 원래 상태를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까와 코드는 같고 중간에 이브가 도청을 한 경우를 넣어보았는데요. 중간에 한 번 측정이 있고 난 후에 결과를 살펴보면 앨리스가 보냈던 원래 상태인 0이 100% 나오는 것이 아니라 0과 1이 반반의 확률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BB8.4 프로토콜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과정은 PPT에서 설명드린 것과 동일하여 바로 구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아무도 도청을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앨리스와 밥이 같은 기저를 선택했다면 앨리스가 보낸 비트와 밥이 디코딩한 비트가 100% 같겠죠. 이걸 이용하여 같은 기저를 사용한 비트를 암호키로 사용하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MP 랜덤 시드를 이용해 랜덤으로 0부터 1까지 비트 35개, 기저 35개를 뽑아보겠습니다. 기저는 0인 경우 직교 기저, 1인 경우 대각 기저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이 비트와 기저가 잘 선택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선택한 기저로 인코딩을 해볼 건데요.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트 수인 n번 동안 양자 회로를 생성하고 기저와 비트에 맞게 양자 상태를 바꿔주면 됩니다. 먼저 직교 기저이고 초기 비트가 0인 경우 그대로 넘기시면 됩니다. 1인 경우 X 게이트를 이용하여 0을 1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대각 기저는 초기 비트가 0인 경우 하다마드 게이트를 통해 대각 기저 상태로 바꿔주면 되고 1인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X 게이트를 통해 1로 만들어준 후 하다마드 게이트를 적용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인코딩한 비트들을 붙여서 리턴해주는 것이 인코드 메시지 함수이고 이렇게 비트와 베이스를 인수로 보내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는 인코딩된 상태라서 따로 프린트하지 않고 후에 앨리스의 비트와 밥이 디코딩한 결과를 비교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밥이 비트에 대한 랜덤 기저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에 맞게 디코딩을 해볼 건데요.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n번 동안 선택한 기저에 대해 디코딩을 진행합니다. 직교 기저의 경우 그냥 Q번째 메시지를 측정하면 되고 대각 기저의 경우 하다마드 게이트를 적용한 후 측정하면 됩니다. 이렇게 디코딩한 비트들을 붙여서 리턴해주는 것이 디코드 메시지 함수이고 이렇게 인코딩된 메시지와 선택한 기저를 인수로 보내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눈에 알아보기 어려우실지도 모르겠지만 앨리스와 밥이 기저가 같은 경우에는 앨리스의 비트와 밥의 결과가 완벽히 동일합니다. 이는 다음 단계에서 더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앨리스와 밥은 서로의 기저를 공유하여 같은 기저의 경우 해당 비트를 암호키로 사용합니다.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로의 기저가 같은 경우 인크립션 키에 추가하고 n번 동안 반복을 완료했으면 이를 리턴해주는 generate encryption key 함수입니다. 앨리스의 경우 송수신자의 기저와 초기 비트, 그리고 밥의 경우 송수신자의 기저와 디코딩한 결과를 인수로 보내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앨리스와 밥의 암호키를 생성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암호키가 같은지 확인합니다. 아까 봤듯이 암호키가 완벽히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한번 돌리면 전송 성공이라고 뜨게 되고요. 이렇게 둘의 키가 동일한 경우 도청 없이 전송에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번외로 누군가 도청을 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코드는 별로 달라진 게 없고 중간에 if가 랜덤으로 기저를 선택하여 그에 맞게 앨리스의 메시지를 디코딩하는 코드가 중간에 추가되었습니다. 이렇게 if가 한번 도청을 하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다음과 같이 if의 도청으로 인해 양자 상태가 붕괴되어 앨리스의 초기 비트와 100% 같은 상태를 유지할 수 없어져서 밥은 다른 결과를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앨리스와 밥이 같은 기저를 선택해 만든 암호키도 완벽하게 동일하지 않아 도청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는 다음과 같이 양자 암호 통신 기술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몇 가지 논문을 참고하였고 그리고 키스킷을 사용하기 위해 키스킷 텍스트북 기터브를 참고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키스킷을 사용한 BB8 프로토콜 구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